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각자 보라 그랬고, 304페이지에 있는 이제 합동 강도, 합동 절도, 그리고 공동정범. 이 문제는 이미 앞에서 다 봤던 거죠. 우리가 총론 시간에 합동범의 성립 여부와 관련돼 가지고 현장 사례 입장 판단한다. 근데 합동범의 공동정범은 기능적 행위 지배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라고 하는 것들을 형법 총론 시간에 다 봤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미 봤던 부분이지만 하여튼 그 목차상 절도죄와 강도죄가 나오기 때문에 합동절도라든가 합동강도에 관련된 문제들을 여기다 좀 배치를 했어요. 17년도 변호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는 뭐 강도 예비 및 예비의 중지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미 앞부분에서 총론 시간에 관련돼 가지고 강도죄, 그러니까 예비죄 공동정범과 예비의 중지 문제를 설명했었고 여기 관련돼 가지고 이제 문제되는 것 중 보면 뭐 가벌병은 현금 자동 지급해서 뭐 나오는 사람을 어떻게 강취하기로 해가지고 강도를 예비했는데 병이 그만두고 나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을과 병은 단둘 자신들만으로는 강도를 하기 힘들다 판단해가지고 자동차에 대한 이제 절도를 갖다가 이제 저기 뭐야 자동차에 대한 절도를 갖다가 실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경찰한테 걸려서 도주하게 되고 사례 3번을 보면은 자 사례 3번을 도주하던 을은 자 갑과 을이 범행하고 도주하던 또 각자 도주했는데 도주하던 을은 자 키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정소유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타고 간 후 버릴 생각으로 오토바이에 올라타 시동을 걸어 달아나려는 순간 정에게 발각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를 타고 간 후 버릴 생각이었다. 그럼 이거는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가 성립하느냐 절도죄가 성립하느냐 했을 때 타고 간 후 버릴 생각이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뭐요? 불법 영득 의사에서 말하는 그 권리자를 영원히 배제시키겠다는 의사 소극적 요소 적극적 소극적 요소가 인정되기 때문에 타고 가서 버릴 생각이었다. 이건 바로 그냥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되는 겁니다.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되고 절도죄 오토바이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는 거죠. 근데 그 순간 정은 어떻게 했냐? 오토바이 주인인 정은 오토바이를 타고 약 5m 지나가던 을을 발로 차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 과정에서 을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고 을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계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정해행위 관련돼 가지고 이게 나중에 보는 것처럼 뭐 정당방위냐 정당행위냐에 대해서 인정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또 이제 P는 을을 인계받아 경찰차에 태운 다음에 을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했어요. 자, 을은 얼마 전 길에서 주운 B의 주민등록증 사진이 자신의 용모와 매우 흡사한 것을 기여로 B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신분인 것처럼 제시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하는 거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 신분조회하는 틈을 타가지고 얘가 이제 뭐 어떤 행위들을 한 건데 전기 충격기로 경찰 공무원을 갖다가 기절시키고 도망간 케이스죠. 자, 이와 관련돼 가지고 보면은 여기 여러 가지 논점이 있는데 우리 관련된 논점으로 보면은 자, 뭐 강도죄와 관련돼 가지고 강도 예비, 가벌병이 강도를 예비했다가 그만둔 거 관련된 요 132페이지 설명했고 역시 자동차 안에 물건을 훔치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실행 착수가 인정되냐와 관련돼 가지고 123페이지 설명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오토바이 절취와 관련돼 가지고 문제된 게 오토바이 절취와 관련된 것은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냐는 문제인데 이 절도죄는 관련돼 가지고 기본적으로 실행의 착수가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겠죠. 그렇다면 여기 보는 것처럼 어, 절도가 기수에 이른 것인지를 검토하고 그다음에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되는지도 검토해야 된다. 자, 그 기본적으로 절도죄는 기수에 이르는 거예요. 자, 왜냐면은 자동차라든가 오토바이 같이 이렇게 무거운 물건 이런 것들은 뭐라 했어요? 시동을 걸고 출발할 준비가 되면 기수가 된 겁니다. 근데 이미 시동을 걸고 5m나 진행했기 때문에 이거는 절도죄의 기수가 된다. 그러니까 절도죄의 기수가 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불법 영득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파악해야 되는데 관련돼 가지고 보면 불법 영등사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지고 여기도 이제 뭐 불법 영등사와 관련돼 가지고는 불법 영등사의 내용을 먼저 쓰고 있죠. 본래 소유권자를 배제하고 소극적 요소,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이용하고 처분하려는 의사, 적극적 요소. 그다음에 두 가지가 있다. 행위자에게 반하는 의사가 있다면 소위 사용절도에 해당한다 그러는데 여기서 행위자에게 반하는 의사가 있다면 소위 사용절도에 해당하지만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뭐다? 아예 사안에서 을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버린 후에 타고 간 후에 버릴 생각이었으므로 반하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 등 불법 사용자가 아니라
그냥 절도죄가 성립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아요. 불법 용도사 관련돼 가지고는 요 정도의 내용들을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여기 제가 좀 이걸 고치려고 그러는데, 경찰관에 대한 전자 충격기 상해 행위 관련된 대책을 해가지고, 이거는 절도가 끝난 상태에서 상해를 가한 거기 때문에 저기 뭐야, 중강도 여부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관련돼 가지고 이게 절도 그 정도 58페이지에 설명했던 부분 보면 됐고, 여기서 핵심적인 사항은 그게 아니라 B의 신분증을 습득하고 제시한 행위를 제출을 해가지고 타인의 물건을 길에서 주워졌다. 그럼 전미탈물 행위죄가 성립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공문서 부정행사죄의 성립 여부가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 여기서 이 보면은 공문서 부정행사죄의 부정행사란 사용 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 권한 없는 자가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정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이 있는 자로도 정당한 용법에 따라 관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데 이걸 다 외워가 쓸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공문서 부정행사, 사문서 부정행사, 특히 공문서 부정행사를 낸다 가지고는 이 사용 권한자 문제와 용도 문제로 나눠서 딱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자, 공문서 부정행사는 권한이 없는 사람, 즉, 이 공문서 부정행사죄는 기본적으로 사용 권한이 없는 사람, 사용 권한이 없는 사람이 용도 내 사용하는 거, 이런 행위와 그다음에 사용 권한이 있는 사람이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이것이 구성요건 태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공문서, 주소는 신분증은 누구다? 주는 사람한테 사용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신분증을 신원 확인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거는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용 권한이 있는 사람이 신분증을 갖다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경우도 성립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문서 부정행사죄는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기억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쉽게 여러분들이 딱 머릿속으로 공문서 부정행사는 권한 없는 사람의 용도 내 사용, 권한이 있는 사람의 용도 외 사용, 그렇다 정리해놓고 이 사안에서는 권한 없는 사람의 용도 내 사용이다.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관련돼가지고 그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가지고 이 부분은 그 정도의 의미로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문제는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 보면 될 것 같고, 모의시험 관련돼가지고 16년도 모의시험 2차 뭐 2문인데, 이건 특수강대 공동정범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앞에 봤던 특수절도, 합동절도의 공동정범과 동일한 문제예요. 근데 이제 16년도 모의시험 문제 보면은 여기 보는 것처럼, 자, 갑은 을병과 함께 행인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모의하고, 뭐 2016년 5월 2일 저녁 을과 병을 자신의 승치로 태우고 운전을 다니다가 혼자 걸어가고 있는 여성 A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하고 을과 병에게 A를 따라가 금품을 강취하라고 지시해요. 자, 갑이 주모자죠. 주모자고 어떻게요? 지시를 을과 병에게 A를 따라가 금품을 강취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자, 강취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건 강도야 그냥. 자, 근데 을과 병 어떻게 해요? 을과 병은 10여 분 A의 뒤를 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 이르러 병이 망을 보는 사이 을은 A의 등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반항을 억압하고 A의 핸드백에서 지갑을 꺼내왔습니다. 자, 얘네들은 이게 뭐다? 이거는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사람 애들이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애들이 시간적, 장소적 협동을 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 장소적 협동을 했기 때문에 을과 병에 대해서는 특수강도가 성립한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강도 성립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갑은 어떡하냐? 그러면 얘는 특수강도의 공동정범이냐 아니면 강도죄의 공동정범이 관련돼 가지고 특수강도의 공동정범이 된다. 이 전체 행위와 관련돼 가지고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그냥 보면 될 문제지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는 것처럼 다음 페이지에 보는 것처럼 여기 보면은 사실관계 1에서 갑을병의 재책만을 논하라고 했습니다. 자, 갑을병의 재책 논하는데 일반적으로 특수강도에서 합동의 개념 딱 이렇게 써야 돼요. 합동범 나왔다. 그러면 특수강도든 특수절도든 합동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언급해주고, 뭐 합동의 개념에서는 학설이 이렇게 정리가
학설이 있는데 판례는 현장설의 입장이다. 자, 그다음에 어느 학설 현장설이 왜 타당한지를 봐야죠. 여기 보는 것처럼 합동은 공동정범 공동과는 구별되는 개념이고 공동보다 좁은 엄격한 개념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엄격하게 시간적 장소적 협동을 요구하는 현장설이 타당하다. 그리고 사안의 해결과 관련돼 가지고 을은 특수강도죄, 합동강도가 성립한다. 이런 내용들을 잘 언급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20점짜리 배점인데 20점짜리 배점에서 기본적으로 관련돼 가지고 을병의 대책이 최소한 10점 정도 되죠. 10점에서 12점 되는데 이 관련돼 가지고 잘 쓰려면 뭐요? 반드시 이 부분 현장설이 왜 타당한지 하는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언급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갑의 대책관련돼 요 당시에 이제 해설 기준을 보면은 이 당시 해설 기준은 16년도 해설 기준 보면 갑의 대책관련돼 가지고 얘한테 공모 공동정범이 이제 을과 병에 대해서 을과 병이 실행에 착수했고 갑은 뭐요? 공모만 하고 지시만 했지 공동정범에 관련돼 가지고 실행행위를 같이 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을과 병의 강도 범행에 대해서 갑이 공모 공동정범이 인정될 것이냐. 그러니까 인정된다. 라고 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판례는 실행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되면 공모 공동정범이 인정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이렇게 길게 써놨는데 이렇게 길게 써놓고 나서 그러면 이렇게 이 강도 범행에서 공모 공동정범이 인정되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뭐다? 그 다음에 문제가 갑과 을의 강도 범행 중에서 합동범의 공모 공동정범이냐 아니면 강도죄의 공동정범이냐와 관련된 나오는 문제가 이 밑에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밑에 문제를 보면 어떻게 해요? 합동 강도죄의 공동정범 관련돼 가지고 판례 입장에 따라 가지고 현장에 있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범죄의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되면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라고 이제 그 판단을 하는데 요거를 잠깐 줄여가지고 보면은 자 과거에는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한 채점 기준들이 있어요. 모의고사에. 그리고 이와 관련된 채점 기준이 있는데 요즘은 뭐다? 요즘은 2018년도, 17년도 이후부터는 이것들을 설명 안 해요. 그냥 보통 설명 안 하고 합동범의 성립 여부 한 다음에 그다음에 바로 넘어오는 게 뭐다? 합동범의 공동정범의 인정 여부 관련된 이것으로 바로 넘어온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3학년 모의시험 보니까 이번에도 모의시험 볼 때 뭐 잘 쓴 학생들은 이것까지 다 쓰고 이거 간단하게 정리해서 공동정범이 인정되는데 그 공동정범은 합동범의 공동정범이냐 아니면 뭐 일반 범죄 공동정범이냐 관련된 요 논리까지 잘 정리를 하는데 정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이거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올해 모의고사 채점 기준표도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한 점수는 거의 없어요. 그다음에 본시험에서도 채점 기준표에 이게 없습니다. 아예. 그때 그런 의미에서 주로 여기에다 집중을 해라 하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슨 문제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절도죄와 관련된 뭐 내용들을 마치도록 하고 그러면 이제 강도죄로 넘어가겠는데 자, 강도죄는 기본적으로 단순 강도, 특수 강도, 그다음에 이제 뭐 결과적 가중범 결합범인 강도, 살인, 치사, 상해, 치상죄가 있다. 그러니까 강도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순 강도죄보다 준강도죄가 더 중요하죠. 준강도죄는 절도가 이제 거기서 절도는 모든 절도를 말하는 거죠. 단순 절도,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특수 절도를 다 포함하고 그 절도가 기수든지 미수든지 기수일 때는 중강도의 기수가 되고 미수일 때는 중강도가 미수가 되겠지만은 기수든지 미수든지 상관없이 폭행 협박을 하였을 때 시간적 장소적 접착성이 인정된다면 근접성이 인정된다면 중강도가 성립한다.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강도죄에서 이제 시험에 자주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채무 멘탈 목적 그러니까 모의 시험에 달았던 게 채무 멘탈 목적의 살인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채무 멘탈 목적의 살인 관련돼 가지고는 자 우리가 강도죄는 여기 여러분들이 본 것처럼 이게 채무 멘탈 목적의 살인이 왜 나오냐면은 폭행 협박 상대방의 폭행 협박 이건 최협이죠. 반항을 억압할 정 반항을 못하게 할 최협의의 폭행 협박으로 재물을 강취합니다. 자 재물을 강취할 때는 어떻게 해요? 재물을 강취할 때는 재물의 이전이 확인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재물이 이렇게 넘어온 것이 딱 보기 때문에 피해자가 준다고 하는 피해자의 처분행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근데 일부 입장에서는 재산상 폭행 협박으로 반응을 얻기 때문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는 어떡하냐. 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뭐다? 재산상 이익이 나한테 넘어오는 게, 즉, 이 재산 이익의 이전이 확인되기 어렵지 않냐. 확인이 어렵다. 그러므로 얘에 대해서는 처분행위가 재물 강취, 재물에 대해서는 처분행위가 필요 없지만은 재산상 이익 관련돼 가지고는 처분행위가 필요하다. 처분행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어요. 근데 이건 의미가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는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이고 판례와 거의 뭐 통설적 입장 뭐요? 판례와 통설 입장은 자 여기 재물을 강취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 할 때 전부 다 뭐다? 처분행위는 필요 없다. 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극소설에 불과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처분행위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한다 가지고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나눌 필요 없이 적극설이라고 하는 거 관련돼 가지고 이거는 거의 없고 소극설이 통설 판례 입장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기 때문에 강도죄에서도 역시 처분행위가 필요 없다. 처분행위가 있다고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처분행위를 필요한다 그러면 이게 탈취죄인지 아니면 편취죄인지 구별이 안 가는 문제도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 가지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처분행위라고 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지 않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문제는 채무를 면탈하려고 사람을 죽이는 경우에 무엇이 될 수 있냐는 겁니다. 즉, 우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사람을 살해했다. 그러면 살인행위는 뭐예요? 이거는 살인죄 성립한다는 겁니다. 근데 채무 면탈 목적이란 게 결국 소극적 재산의 감소죠. 소극적 재산의 감소로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자, 소극적 재산의 감소라고 하는 어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데 이와 관련된 판례 입장은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처분행위 필요 없다. 처분행위는 필요 없다. 그러면 소극적 재산의 감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재산의 감소가 있었다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강도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도가 사람을 죽인 거기 때문에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소극적 재산의 감소가 없었다. 그러면은 채무 면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그거는 그냥 강도죄 성립하지 않고 살인죄만 성립한다는 거예요. 여기 관련돼 가지고 이 처분행위와 관련돼 가지고 처분행위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견해. 처분행위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견해는 뭐요? 인정하는 적극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처분행위가 피해자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처분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그건 단순 살인죄가 된다고 보는데 처분행위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히 강도살인죄 성립한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약설은 의미가 없어. 결국 판례가 어떻게 판단하냐. 판례는 채무 면탈의 사실상의 가능성 여부를 기준으로 채무 면탈이 있었냐 없었냐를 파악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채무 면탈의 사실상 가능성 여부는 뭐예요? 즉 상속인이 존재하면 어떻게 해요? 상속인이 존재하면 이 상속이 채무는 어떻게 돼요? 그 채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겁니다. 자, 상속인에게 이전되므로 채무자의 채무는 면탈 못한다는 거죠. 채무자의 채무가 면탈되지 못하니까 그거는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상속인이 없다. 상속인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없으면 그 채권은 뭐요? 채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되지 않으므로 그 채무는 면탈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면탈 가능하다. 그러면 이때는 뭐다? 상속인이 부존재하면 강도살인죄가 되고 얘가 할 때는 단순 살인죄만 이거는 그냥 살인죄만 성립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뭐다? 이거는 채무 면탈할 가능성이기 때문에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라고 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 면탈 목적의 강도살인 관련돼 가지고는
채무를 상속인이 있었느냐 없었냐만 판단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생각해 보니까 이 판례도 웃기는 거죠. 상속인이 없다고 채무가 면탈이 됩니까? 네? 상속인이 1순위 상속인, 2순위 상속인, 3순위 상속인, 4순위 상속인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상속 재산은 국가 소유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상속법상? 자, 그러면 국가가 채권자고 채무는 면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게 그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판례처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판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하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출문제는 변호사 시험에 관련돼 가지고 한 번도 안 났고 여기 이제 모의 시험 관련돼 가지고 이제 여기 나왔는데 변호사 시험에 한 번 나왔었나?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일단 보면 채무 멘탈 목적 살인죄 관련돼 가지고 자, 갑은 이런 방법으로는 A에게 진 많은 빚을 갚을 수 없으니 차라리 A를 죽여 채무를 면하기로 결심하고 친구 병을 찾아가 자신의 처지와 계획을 설명한 후 범행에 사용할 엽총을 빌렸습니다. 자, 엽총을 빌렸는데 다음 날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했는데 엽총을 사용이 곤란한 상황에 판단한 갑은 휴대하고 있던 등산용 칼로 A를 살해했어요. 아, 이게 저거구나. 자, 이게 방조범의 인과관계 문제죠. 제가 이제 강력하게 뭐 좀 보고 있는 문제인데 방조범의 인과관계 올해 9월 9일 날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인과관계 필요하다 쪽으로 보면 되고 중요한 건 이제 또 A가 살해된 사실을 알게 된 A의 처 B는 뭐예요? 처 B는 경찰에 신고하면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갑이 작성 교부한 차용증을 건네줬다는 겁니다. 아, 이거는 상속인이 있고 배우자가 있고 배우자가 채권의 존재까지 알고 있네. 자, 그럼 뭐겠어요? 채무 면탈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채무 면탈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뭐다? 단순한 살인죄만 되지 채무 면탈 목적의 살인이 강도 살인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A를 살해한 행위와 관련된 갑과 병의 죄책을 논하셨는데 갑의 죄책은 뭐예요? 갑의 죄책은 그냥 단순한 살인죄입니다. 총을 빌려준 병의 죄책은 뭐다? 이거는 방조범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냥 무죄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은 자, 채무 면탈 목적 관련돼 가지고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강도죄 성립에 피해자의 처분하기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길게 써놨는데 학설은 필요하지 않다. 판례도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자, 그 소구설이 타당하다야. 근데 관련돼 가지고 이거 그러면 채무면탈의 사실상 가능성과 강도살인죄의 성립 여부 논해 가지고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 관련돼 가지고 채권자의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있더라도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등 상속인의 채무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자, 이때는 뭐다?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자, 그 반면에 채권의 존재가 분명하고 상속인이 채권을 확보해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때는 뭔가 일시적으로 채권자의 취급을 면할 뿐이다. 그러므로 이때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강도살인죄가 성립하지 않고 뭐예요? 그냥 살인죄만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판단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뭐 밑에 판례가 나오는데 밑에 판례도 보면은 또 그런 의미들로 쭉 정리한 거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병의 대체 이건 방조보면서 설명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그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강도죄 관련돼 가지고 기본적인 내용들을 봤고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은 이제 뭐 강도죄 관련돼 가지고 절도 강도죄 종합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종합 문제에 들어가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이제 준강도 문제입니다. 절도가 중강도가 되고 중강도가 강도 상해가 되는 뭐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다. 여기 보는 것처럼 올해 시험에 2000 저기 뭐야 10년 10회 변호사 시험에 나왔던 부분인데 이것들을 보면은 자, 이 강도죄 관련돼 가지고 이제 저번에 아니 저번에 아니라 하여튼 이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이게 2010년도 10회 변호사 시험 이문 요거 야주강에 대해서 설명 안 했었나요? 실행이 찼어?
강의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맨날 일주일에 똑같은 강의를 막 세네 번씩 하니까 강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야간 주거 침입 절도는 뭐예요? 실행의 착수 시점이 주거 침입이죠. 이것이 실행의 착수다. 이것이 이제 정확한 판례와 학설의 입장이에요. 자, 근데 이제 야주강은 뭐냐? 야간 주거 침입 강도는 야주절과 같이 똑같이 주거 침입이다 라는 학설도 있고, 야주강은 강도에서 말하는 폭행 협박, 강도가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강도체에서 말하는 폭행 협박이 있을 때 실행 착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강도체에서의 폭행 협박 시에 실행 착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견해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판례는 뭐예요? 판례는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죠. 이걸 취한 판례도 있고 이건 취한 판례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 관련돼 가지고 야주강 관련돼 가지고 판례가 두 개 있는데 이 뒤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뒤에 문제가 되는 게 이 케이스 보는 것처럼 1,000만 원을 반환하는 갑의 독촉에 시달리던 을은 A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지인으로부터 A의 집 구주와 금고 위치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미리 현장을 답사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을은 어떻게 했냐? 을은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현장 답사까지 했어요. 그리고 3일 후 뒤 밤 11시경에 야간에 을은 A의 단독주택에 도착하여 외부 벽면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창문을 열고 들어가다가 예상치 못하게 집안에 거구의 남자 2명이 다가오자 순간적으로 겁을 먹고 도망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창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했다. 이게 주거 침입 시에 야간 주거 침입 강도에 대해서 주거 침입 시를 보면 어떻게요? 이것이 실행의 착수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거 침입에 대한 창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자, 근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폭행 협박 시를 보면 어떻게 해요? 예상치 못하게 집안에서 거구의 남자 2명이 나오자 순간적으로 겁을 먹고 도망갔어요. 자, 이거는 폭행 협박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폭행 협박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폭행 협박 시로 보면 어떻게 해요? 이때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 이런 케이스와 관련돼 가지고 주거 침입 시를 보면 어떻게 돼요? 주거 침입 시를 보면 야간 주거 침입 절도가 성립하는 거예요. 야간 주거 침입 강도에 미수가 성립하는 거죠. 즉 얘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기 때문에 야주강의 미수가 되는데 이 미수가 자 장애 미수냐 아니면 중지 미수냐가 문제 되겠죠. 왜냐면은 얘가 순간적으로 겁을 먹고 도망갔는데 먹고 도망간 것이 통상 사회통념상 범죄 수행에 장애 사유가 되냐 했을 때 판례는 장애 사유가 된다 그래가지고 장애 미수로 보는 게 판례 입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가지고 중지 미수가 성립하지 않고 야주강의 미수가 성립한다. 장애 미수다. 근데 폭행 협박 시를 보면 어떻게 해요? 폭행 협박 시를 보면 야주강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뭐가 돼요? 야주강의 예비가 된다는 겁니다. 자, 야주강의 예비가 되는데 강도죄는 예비를 처벌하기 때문에 야주강의 예비가 되는데 예비에 대해서 뭐다? 예비에 대해서 자기가 범죄를 중단하고 도망갔기 때문에 예비의 중지가 인정되겠냐? 예비의 중지를 긍정설, 중지, 부정설이 논의될 거고 판례는 부정설의 입장이라 가지고 그냥 야주강의 예비죄가 성립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케이스인데 똑같은 케이스에 대해 가지고 판례가 서로 달리 보는 판례가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시험 문제 내면서 야주강에 내면서 어떻게 했냐? 야주강에 내면서 주거 침입시로 보는 판례에 따라 가지고 결론을 낸 사람은 이 장애미수나 중지미수까지 논해야 되고 폭행 협박시다라고 본 견해에 의하면은 야주강의 예비로서 예비의 중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까지 논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두 개를 다 논하면 점수가 좋겠지만 실제로 채점 기준을 보면은 어느 것으로 논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여기까지 논리적으로 잘 오기만 하면 점수 부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여기 보면은 아까 그 죄책 관련된 의뢰 죄책. 자, 야주강의 야간 주거 침입 강도죄 여기 보는 것처럼 미수죄가 성립할 것인지 아니면 야주강의 예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갖다 논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보면은 야주강의 실행의 착수 시기에 관련돼 가지고는 이렇게 보면 주거 침입 시설과 폭행 협박 시설로 대립하고 있는데 판례는 뭐다? 주거 침입설을 취한 것과 폭행 협박 시설을 취한 것 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거 침입설에 의하면 어떠냐? 주거 침입 시설에 의하면은 주거 침입을 했기 때문에 실행 착수가 인정되고 야간 주거 침입죄 강도 야간 주거 침입 강도에 미수범이 성립한다. 폭행 협박 시설에 의하면 야간 주거 침입 예비죄만 성립한다. 이제 관련돼 가지고 그러면 이 뒤에 쟁점이 중요한 거죠. 관련돼 가지고 뒤에 쟁점을 보면은 중지 관련 쟁점. 그래가지고 여기도 뭐다? 얘가 범행을 중지했는데 주거 침입 시로 보면 어떻게 해요? 이때는 야간 주거 침입 주거 침입 보면 야간 주거 침입 강도에 미수가 되기 때문에 장애 미수인지 중지 미수인지 관련돼 가지고 판단하는데 아까도 봤지만 이거는 장애 미수범으로 판단한다. 그다음에 야주강의 예비죄로 볼 때는 어떻게 한다? 예비죄로 볼 때는 관련돼 가지고 예비의 중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예비 중지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학설과 판례가 있으면 판례는 예비의 관계에서 중지가 아닌 부정한 태도로 야간 주거입죄 예비죄가 성립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 뭐 범인 도피죄 교사범 성립 여부를 가지고 범인이 직접 도피하는 경우는 성립하지 않지만 타인에게 도피를 교사한 경우는 성립할 수 있다. 관련돼 가지고 긍정설 입장인데 교사범 성립과 교사범 성립 긍정설과 판례에 따르면 가백이 을에게 여기 뭐 을에게는 나중에 보면 범인 도피죄도 성립한다. 나중에 도피자금을 건네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로 이제 올해 본시험에 나왔던 문제. 요것도 한 번도 야주강의 실행 착수치면서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나오면서 관련된 쟁점들을 이걸로 쓰든지 이걸로 쓰든지 뭘 결정해가지고 하나 쓰라는 겁니다. 관련돼 가지고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잠시만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보이나요? 제가 보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안 보이죠? 자, 관련돼 가지고 요 판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좀 제가 확인했던 게 이거는 한 뭐 이 정도. 그다음에 밑에 부분 이거는 뭐 이 정도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이거를 5줄에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쪽에다가 판례에 따르면 어떤 학설이 가면 어떤 학설이고 어떤 학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걸 갖다가 어느 학설로 봤다. 근데 어느 것이 타당하다 보면 그 강도 아주 강의 예비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봐야겠죠. 그럼 이제 그걸로 타당하다 그러면 요 내용만 언급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이걸로 봤으면 이걸로만 언급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걸 5줄에 다 못 쓴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배점 자체가 위쪽 배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위쪽 배점을 하고 나서 그에 따른 이제 논리 전개는 어느 논리 전개로 가더라도 큰 차이가 없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겁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올해 시험에 모의 시험 나온 건데 2000 모의 시험 1차 그러니까 6월 모의사 1문인데 뭐 이거는 뭐 좀 쉽게 말하면은 야간 주거 침입 절도가 체포 면탈을 목적으로 폭행을 가해요. 그럼 중강도가 되고 그다음에 중강도가 상해 고의로 이제 체포할 목적으로 상해 칼을 가지고 찔렀기 때문에 강도 상해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항상 문제되는 게 절도는 뭐예요? 절도. 내가 체포 면탈 목적 폭행 협박을 해. 그러면 준강도가 되고 중강도가 폭행 협박으로 상해를 입혔어. 그러면 강도 상해 아니면 강도 치상
근데 일반적으로 상해 고의가 있을 때 강도 상해가 된다고 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관련돼 가지고 이런 패턴으로 가는데 여기 하나 더 문제 삼아 가지고 붙는 게 뭐냐? 결국 이 준강도 폭행 협박해 가지고 상해를 입히게 되는 이 대상이 경찰관이면 어떡하냐? 경찰관인데 흉기를 가지고 경찰관을 찔러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 성립하는 거, 즉 이 부분이 성립하는 거 이외에 경찰관에 대해서 뭐다? 이거는 특수 공무방해 치상죄가 성립한다. 그러면 이제 강도사 나중에 특수 공무방해 치상죄가 성립할 때 얘하고 얘 법정형을 비교해서 가지고 강도상해가 더 무겁기 때문에 상상적 경험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이제 부진정 결과적 가중의 죄수 문제까지 같이 연결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을 통해 가지고 패턴을 익혔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 아침에 제가 이제 관련돼 가지고 또 우리 어떤 학생 강평을 해줬는데 여기서 이제 상해만 부진정 결과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 치사로 가면 어떻게 해요? 물어보는데 치사로 안 가요. 시험 문제가. 치사하게 그렇게 안 갑니다. 무슨 말이냐? 이걸 치사로 가면 어떻게 돼? 이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라 가지고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문제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절도가 강도를 해가지고 중강도가 돼가지고 중강도가 위험한 물건, 즉 흉기 같은 거, 유리병이라든가 전기 충격기로 경찰 공무원을 상해만 이르게 하지 상해를 넘어서 사망에 이르게 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 문제 구성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건 딱 정해진 패턴이기 때문에 이 패턴대로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밑에 보면은 이거죠. 자, 갑은 A가 고에게 현금을 안방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정보를 알고 을에게 이를 야간에 훔칠 것을 교사해요. 자, 을도 어떻게 한다? 을도 이를 승낙했어요. 그럼 얘는 지금 야간 주거 침입 절도를 야주제를 교사한 거예요. 갑이 을한테. 자, 근데 을이 어떻게 했냐? 을은 자신이 직접 범행을 하지 않고 옆집에 사는 병한테. 근데 병은 뭐요? 병은 만 13세이기 때문에 형사 미성년입니다. 옆집 사는 병에게 병이 컴퓨터 게임에 몰입하면서 게임 아이템 구입 비용이 필요하여 막연히 절도를 한 건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병에게 어떻게 해요? 병에게 위 현금을 훔치라고 말해요. 자, 얘가 절도를 교사한 거죠. 다시 얘가 얘한테 야주교를 교사했는데 얘는 얘한테 절도를 교사하는데 실제로 보면 혹시 모르니 잭나이프를 준비해 가라고 했던 겁니다. 자, 혹시 모르니 잭나이프까지 준비하러 갔다. 그럼 이 절도를 교사한 게 아니라 거의 절도가 아니라 준강도를 교사한 게 되는 거죠. 이에 응한 병은 한밤에 A의 집에 침입하여 금고에 접근하던 중 때마침 외출하고 돌아오던 A에게 발각되었다. 병은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잭나이프로 상해의 고의로 A의 어깨를 힘껏 찌르고 도주했어요. 자, 이 부분 관련돼 가지고 결국 이 병의 대책은 이 병은 한밤에 A의 집에 침입하여 금고에 접근하던 야간 주거 침입 절도를 하던 중, 자, 외출하고 돌아오던 A에게 발각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잭나이프로 상해의 고의로 A의 어깨를 힘껏 찌르고 도주했습니다. 자, 이후 생명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상해를 입은 A는 병원으로 이송되는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거야. 이 초록색으로 쓴 부분이 어떻게 돼요? 처음에 야간 주거 침입 절도를 해가지고 얘가 체포 면탈 목적으로 잭나이프로 사람을 찔렀어. 그건 중강도가 결국 상해를 입힌 거기 때문에 강도 상해로 간다는 거죠. 자, 병의 재척 관련돼 가지고는 강도 상해로 가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강도가 절도가 야주절이 절도가 성립하고 야주절이 준강도가 되고 중강도가 강도 상해로 가는 건 문제 없고, 그럼 사람이 죽었는데 강도 치사 아니냐? 강도가 사람을 죽인 거 아니냐? 관련돼 가지고 교통사고로 병원을 이송되는 도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건 결국 뭐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객관적 기록도 인정되지 않아 가지고. 그러므로 강도 치사의 죄책은 묻지 않고 강도 상해죄의 죄책만 물을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관련돼 가지고 이제 여기 뭐
의뢰제척 관련돼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이제 갑의제척 관련돼 가지고 이거를 갑의제척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갑이 얘한테 범죄를 교사했어, 을한테. 근데 을이 다시 이렇게 교사했어요. 이게 연쇄교사예요, 간접교사예요? 어? 자, 이게 여러분들이, 자, 간접교사하고 연쇄교사예요? 자, 간접교사는 뭐야? 이거는 교사의 수단과 교사행위의 수단과 방법에 관련된 문제고, 연쇄교사는 뭐다? 이거는 교사의 고의와 관련된 문제라고 교사범할 때 설명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간접교사는 뭐냐? 간접교사는 최종 정범을, 최종 피교사자를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자, 연쇄교사는 뭐예요? 연쇄교사는 최종적으로 피교사자, 최종적인 피교사자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케이스는 연쇄교사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간접교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관련돼 가지고 이 출제한 사람은 연쇄교사와 간접교사를 뭐 동일한 것으로 보는데, 동일한 게 아니라 원래 이론적으로는 이거는 교사 행위의 객관적 요소와 관련된 거고, 이건 교사의 고의와 관련된 문제다. 근데 요 케이스는 이제 뭐가 간접교사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 간접교사 문제가 아니라 연쇄교사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채점기준표는 두 개를 혼동하고 그냥 같이 해놨다는 건데, 자, 우리나라 판례가 있는 건 뭐예요? 우리나라 판례는 간접교사에 대해서 교사범 성립을 긍정합니다. 자, 여기는 뭐다? 여기는 판례 없어요. 연쇄교사에서는 긍정하는지 긍정 안 하는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여러분들이 좀 파악해 두면 될 것 같고, 자, 결국 여기서 이제 병은 아무리 이렇게 야주절, 준강도, 강도 상해 갔는데 병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병은 만 13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즉 범죄가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 인정했지만 책임을 지지 않고, 그렇지만 을은 준강도를 교사한 것 관련돼 가지고 결국 준강도에 대한 상해행위까지도 중강도의 상해까지 인정될 수 있다. 그래서 강도치 상해에 대해서는 을은 죄책을 진다는 겁니다. 관련돼 가지고 예경 가능성 문제가 있고, 갑은 야주절만 교사고 과잉 실현한 거기 때문에 야주절의 교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판단해 두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6월달 모의고사, 8월달 모의고사는 좀 이렇게 좀 문제보다 채점 기준들이 애매했다. 그 관련돼 가지고 아까 병 13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자, 기본적으로 여기 보는 것처럼 준강도자가 성립하냐 관련돼 가지고 절도의 고의를 가지고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뭐 쭉 했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어 야간 주거 침입 절도에 실행 착수가 인정된다. 그리고 체포를 면탈 모치 폭행을 가했으므로 준강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제 저도 준강도라고 하는 절도가 재물 탈환을 한 거나 폭행하는 성인데, 준강도의 주체, 이게 중요하죠. 준강도의 주체는 단순 절도,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특수 절도를 포함하고 절도에 기수와 미수를 불문한다.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준강도의 주체 문제 관련돼 가지고. 자, 그러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로 판단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병은 준강도가 된다. 야주절했지만 준강도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사안에서 병은 체포를 면하기 위해 사용한 잭나이프는 흉기에 해당하므로 특수 강도에 의해간다. 이거는 준강도는 나중에 강도에 의해가잖아요. 그럼 어떤 강도냐? 특수 강도에 의해가는 준강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썼어야죠. 이런 내용들을 쓰면 5점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 보면은 채점 기준은 보면 이렇게 나와요. 병이 흉기를 휴대하고 야간에 A의 주거에 침입해 금고에 접근한 부분을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미수가 아니라 특수 절도의 미수로 기술해도 뭐 동일한 점수를 부여한다. 이거는 뭐 자기가 채점 문제 만들어 놓고 채점 기준을 만들어 놨는데, 다른 검토위원이 보니까 이건 야주광이 아니라 그냥 저기 뭐 특수절도의 미수로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니까 맞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이런 것도 동일하게 점수를 부여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패턴은 이제 어떤 패턴으로 나가려고 하는 건지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자, 얘가 강도치사죄가 성립하느냐와 관련돼 가지고,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강도치사죄를 하든
뭐 강간 치사죄를 하든 뭐 치상죄를 하든 관련돼 가지고 기본적으로 얘는 뭐요? 강도 치사죄다. 결과적 가중범이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게 뭐냐? 다시 인과관계와 예견 가능성. 자, 무조건 결과적 가중범 나오면 머리에 뭐요? 인과관계와 예견 가능성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근데 요 케이스는 뭐예요? 요 케이스는 어떤 학설에 의하더라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응? 근데 뭐 상당 인과관계는 객관적 기속을 시킬 수 없다. 인과관계 자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강도치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될 거고. 그러면 사망의 결과에 책임이 없다면 강도상해죄에 대해서는 죄책이 있겠느냐? 관련돼 가지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강도상해죄 구성요건에 해당할지 모르지만 얘는 뭐요? 만 13세의 형사 미성년자이므로 강도상해죄 관련돼 가지고는 책임 능력이 없어 가지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구성요건의 해당성과 위법성이 인정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파악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병의 지책은 뭐다? 병의 지책은 무죄예요. 자, 근데 이제 관련돼 가지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의뢰 지책은 뭐냐? 얘가 강도치상죄 교사범인지 아니면 간접정범인지 문제가 된다는데, 자, 기본적으로 요 당시에 이제 채점을 해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혼동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얘가 기본적으로 뭐예요? 아까 을이 얘한테 이 병한테 야간 죽침 절도를 갖다 교사한 건지 아니면 칼을 쥐어줬기 때문에 중강도를 교사한 건지 교사를 한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얘는 기본적으로 뭐다?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지만 책임이 없는 애를 이용한 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는 애를 이용 교사 방조해가지고 범죄를 성립했기 때문에 얘한테 성립될 죄책은 먼저 뭐다? 간접정범이 먼저 성립하냐? 처벌되지 않는 사람을 이용했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간접정범 성립 여부를 먼저 논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간접정범 성립하지 않아. 왜냐면 이 병, 제가 총론 시간에 얘기했지만 간접정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의사지배 그러면 우월적 의사지배라고 생각하라 했죠. 자, 이 병이 어떤 애냐? 병이 게임 아이템을 사고 파는 애야. 자, 게임 아이템을 그 뭐 사고 판다, 매매한다. 매매할 정도면 어느 정도의 정신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과 판단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얘에 대해서 우월적 의사지배가 인정되겠냐? 관련돼 가지고 의사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고 바로 범죄할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범죄할 마음을 있게 한 교사범 성립 여부로 논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얘가 교사범이냐 종범이냐 관련돼 가지고 이게 왜 문제되냐면은 어 아까 막연히 범죄를 하고 있는 애에 대해서 이제 범죄를 유발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특정되지 않은 막연한 범죄 계획을 가진 자에게 특정 범죄를 행하도록 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종범이 아닌 교사범이 성립한다. 이건 3점밖에 배점이 안 되는데 그거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막연히 범죄할 마음이 있었던 것 때문에 방조범인지 교사범인지 여부를 논하는 건데 그거는 막연히 범죄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구체적 범죄를 교사하는 건 범죄의 교사가 된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그러면 교사범이냐 간접정범에 대해서 배점이 7점씩 돼 있었는데 이것 관련돼 가지고 결국 이 간접정범설은 공문 종수성에 따라 극단적 종속 형식에 따르면 책임 능력자를 이용한 경우에 간접정범 성립이 되고 공범 성립형 죽는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교사범설에 의하면 이 제한적 종속 형식을 따르면서도 자 이게 좀 지우고 우리가 지금 자 교사범설에 따른다 그랬어도 제한적 종속 형식을 따르면 어떻게 돼요? 제한적 종속 형식을 따르면은 간접정범의 공범에 대한 우위성 기준으로 소아나 고도의 정신병자 등 같이 시비서나 변별능이 없어 규범의식을 가질 수 없을 정도의 이런 규범의식을 가질 수 없을 정도의 책임 무능력자는 대상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반면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제한적 종속 형식에 따를 때는 간접정범 성립도 가능하고 교사범 성립도 가능하기 때문에 간접정범이 먼저 성립할 수 있는지 판단해두고 안 되면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걸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턴으로 이제 총로 측상의 문제들을 갖다 정리하면 된다. 그러면 관련돼 가지고 이 강도치상죄, 강도치사죄 교사 여부와 관련돼 가지고는 얘를 뭐 절도를 하는 애한테 쨍랩을 쥐어줬기 때문에 강도치상죄와 관련돼 가지고는 뭐 기본적으로 예견 가능성과 뭐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A의 상해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어 강도치상을 교사한 것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망에 대해서는 예견 가능성 인정이 어렵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 문제가 그런 거였고,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좀 더 나눠보면은, 자, 그렇다면 을에게는 강도치상죄 교사입니다. 갑에 관련돼 가지고 뭐다? 갑에 관해서는 연쇄교사의 가벌성 여부인데, 자, 갑은 을을 교사했고, 을이 다시 병을 교사했어요. 이러한 유형의 교사를 연쇄교사를 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초록색으로 써는 게 다만 갑이 을에 대해 제3자인 병을 교사하여 범행을 하게 하도록 교사한 경우는 간접교사예요. 현행형법에는 이러한 유형의 교사에 대해 명문의 규정이 때문에 가벌성립의 학설을 대립한다. 자, 이근데 관련돼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연쇄교사에 대해서 부정설, 긍정설이 있는데 이 긍정설 입장이 거의 뭐 다수의 입장입니다. 이 부정설은 자, 부정설은 연쇄 교사자가 연쇄 교사를 인식 인용하지 않는 한 피교사자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교사범이 성립할 수 없다고 보는 거다. 자, 근데 이제 긍정설은 뭐냐? 연쇄 교사의 경우도 제1교사는 최초의 교사행위라면서 피교사를 특정하는 이상 교사자가 특정된 것으로 그 특정된 교사에 대한 고의가 인정돼가지고 연쇄교사도 교사하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제가 초록색을 쓴 건 뭐냐? 초록색을 쓴 거는 파란색을 쓴 거는 간접 교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런 견해가 대립한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요 채점 여기는 제가 따로 작성한 거예요. 원래 채집기편에 나온 거랑 다르게 제가 이제 정확하게 연쇄교사로 판단해가지고 이걸 판단한 건데, 자, 판례 태도라지 뭐요? 대법원은 갑이 을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요청한 다음, 갑이 을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요청한 다음을 알면서 갑의 부탁을 받고 갑의 요청을 을에게 전달하여 을로 하여금 범죄를 야기케 하는 것은 이것도 교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거는? 을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시켜라. 그럼 이건 간접 교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판시는 간접 교사에 대한 긍정설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판례 태도는 정확하지 않죠. 이 연쇄교사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긍정설에 따르면 연쇄교사 교사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걸 갖다 이제 8점씩 배점을 했는데 8점씩 배점하고 나서 자기가 이제 몇몇 교수들이 얘기하는 게 야, 연쇄교사하고 간접교사를 갖다 이렇게 섞어서 막 내놓으면 어떻게 채점하라고 그러는 거냐. 근데 이렇게 딱 연쇄교사로만 판단해서 채점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관련돼 가지고 얘에 대해서 이제 뭐 교사의 착오 5점이다. 얘는 뭐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봐두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 문제는 뭐 그런 문제였고, 하나 더 보면은 15년도 모의고 시험도 보면 다 비슷해요. 그러면 절도가 중강도가 되고 강도 상해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아까 케이스에 봤던 거죠. 자, 갑은 을에게 이번 기회에 빚도 갚고 을의 자금 사정도 해결할 겸 A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훔치라고 시켰습니다. 자, 이에 을은 어떻게 하냐? 자, 을은 A의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 먹고 범행 당일 밤 11시경 외출 중인 A의 집에 들어가 A 소유의 현금 1억 원을 자신의 가방을 넣고 현관을 나오다가 외출 후 예정보다 일찍 귀가된 A와 마주치자 도망갔어요. 자, 얘는 기본적으로 뭐 여기 야주절도죠. 야주절이죠. 야간 주거침입 절도가 기수에 이른 겁니다. 자, A는 을을 체포하기 위해 약 1분간 계속 추적하여 A 집에서 300m 떨어진 골목에서 을과 마주쳤고 을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A의 복부를 강하게 일에 때려 넘어뜨려 3주의 치료를 위하는 상처를 입히고 1억 원이 든 가방을 가지고 도망하였다는 겁니다. 자, 야주절이 뭐가 됐어요? 체포 면탈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겁니다. 그럼 준강도가 됐는데 그 폭행을 가할 때 상해의 결과도 발생했죠.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가 상해 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어가지고 강도 상해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패턴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관련된 것들을 얘기하고 보고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관련돼 가지고 그런 정도의 의미들을 보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크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뒤에도 보면은 결국 가불병의 대책인데 여기 이제 쟁점 같은 경우 나눠보면 을의 경우는 강도 상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야간 주거 침입 절도예요. 폭행은 준강도.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을의 죄책은 결국 어떤 행위든지 야주절, 그다음에 준강도,
그다음에 강도상해로 넘어간다. 자, 그러면 관련돼 가지고 갑의 경우 절도로 교사했는데 갑이 강도상해를 범해서 교사범의 성립범을 물리고 을에 절취한 현금의 일부를 받은에게 작물취득죄에 해당한지, 이거는 이제 교사범일 때 작물취득죄 성립하겠죠. 관련돼 가지고 병의 경우 뭐 협박죄 문제가 된다. 관련돼 가지고 그런 느낌, 협박죄 기수 미수 관련돼 가지고 위헌범이냐 아니면 침해범이냐 관련된 논의가 문제되는 케이스였어요. 그렇다면 뭐 관련돼 가지고 뭐 크게 어렵지 않다. 그래도 의뢰제체, 지금 야주절 성립하고 준강도 성립하고 강도 성립죄 성립한다. 그다음에 이제 갑의 제체가 돼가지고 얘가 절도로 교사했는데 얘가 강도까지 한 경우 관련돼가지고 이제 교사범의 교사의 착오죠. 교사의 착오 관련돼가지고 초과 실행한 경우, 그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야 이건 절도로 교사했는데 강도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자기가 교사한 범인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뭐 하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관련돼가지고 여기 보면 어, 자 여기 보면 이제 맨 마지막에 이게 있는데, 교사범은 정범이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어떤다? 그에 대한 과실죄의 지책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사안에서 갑은 절도로 교사했을 뿐이고 A의 상해에 대해서 예견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A의 상해에 대해서는 과실치상죄의 지책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면 과실치상의 지책도 인정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점수만 관련돼 가지고 어, 그 정도의 의미는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하나 더 봐야 될 거는 여기 뭐 뒤에 부분은 뭐다? 이거는 이제 피교사자의 객체 착오가 있는 경우 갑과 을의 제책인데, 이거는 이제 뭐 관련돼 가지고 앞에 우리가 총 시간에 봤던 부분, 피교사자의 객체 착오가 있는 부분이 때문에 그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될 거는 우리가 과연 준강도, 준강도를 목적으로 예비한 경우 그것도 강도 예비가 성립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자, 이 13년도 문제인데 이거는 중강도의 예비는 강도 예비가 아니라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법조문이 어떻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법조문은 우리가 강도의 예비를 성립한다. 강도죄 예비를 처벌할 때 그 예비죄 법조문은 예비죄는 딱 목적법이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강도를 목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강도에는 무슨 강도냐? 얘는 단순 강도, 특수 강도, 아니면 강도 살인, 강도 상해,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포함되지 않는 건 뭐냐? 강도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뭐다? 준강도는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판례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사례 3에서 의뢰 형사 책임에 대하여 의뢰에게 가장 불리한 주장과 유리한 주장을 해라. 뭐 관련돼 쭉 보면 여기 뭐 을은 A에 대한 사건으로 경찰에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동차를 절취한 후 이를 팔아 도피 자금을 마련할 생각으로 야간에 인적이 드문 야외 주차장에서 절취할 특정 차량의 차종과 차량의 상태 등을 면밀히 물색하면서 손전등과 차량 절도 중 발각될 경우를 대비해 칼을 휴대하고 기회를 엿보며 배회하고 있다가 마침 빈번한 차량 절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됐어요. 지방법원 판사는 영장실질심사 거치는 의뢰에게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다는 이유로 검색명예 청구 기각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얘가 지금 자동차 차량 절취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차량 절취를 하려는데 야외 주차장에서 절취할 특정 차량의 차종과 차량의 상태 등을 면밀히 물색하면서 손전등과 뭘 주면냐? 차량 절도 중 발각된 것을 대비하여 칼을 휴대하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얘는 지금 절도를 하면서 혹시 발각될 경우에는 칼을 사용하려고 칼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지금 뭐예요, 이게? 이게 준강도를 갖다가 준비한 건데 준강도의 예비를 갖다가 강도죄 예비로 처벌할 수 있겠냐?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관련된 내용들을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밑에 보면은 사례 3에서 의뢰 형사 책임에 관한 의뢰에게 가장 불리한 주장과 가장 유리한 주장을 해라. 그럼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쟁점에 보는 것처럼 얘가 절도죄와 관련돼 가지고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그러면 흉기휴대 절도가
실행 착수가 인정된다고 하면은 어, 실행 착수가 인정되면 흉기를 휴대해가 절도기 때문에 흉기 휴대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는 거죠. 자, 근데 그거가 자동차에 대한 특수절도죄 실행 착수를 인정하면 가장 무거운 죄가 보고 휴대하고 있었는데 칼을 휴대하고 있었는데 준강도로 예배한 경우 강도 예입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다. 근데 관련돼 가지고 강도 예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면 될 거고 이와 관련돼 가지고 특수절도의 뭐 실행 착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가지고 판단해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요 문제를 해결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 보는 것처럼 가장 불리한 주장은 뭐냐? 특수절도죄, 흉기유대 절도에 미수가 성립한다는 주장. 그다음에 강도 예비죄가 성립한다는 주장. 그다음에 이제 의뢰에게 유리한 주장은 뭐예요? 절도죄, 특수절도 실행의 착수가 부정되기 때문에 특수절도죄에서는 예비 업무를 처벌하지 않으므로 무죄라고 하는 주장. 그다음에 강도 예비죄 성립 부정 관련돼 가지고는 여기 보는 것처럼 예비죄는 항상 제일 중에 예비죄는 강도할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강도할 목적에 준강도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강도는 단순 강도하고 특수 강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중강도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가지고 뭐 관련된 내용들 보고 13년도 모의시험 2차 모의시험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쭉이요. 이것도 크게 앞부분에 관련돼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쭉 풀어보면은 뭐 13년도 모의시험도 보면은 뭐 지금 길게 설명해가지고 다 설명해놨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까 봤던 것처럼 절도죄에서 쭉 풀어보는 것처럼 쭉 풀어보면은 이 절도죄와 강도죄에 대해서 이런 논의들이 있구나. 이거 합동범의 개념 관련된 것들 나오고 변호인이 뭘 주장해야 되는지와 관련된 것들 뭐 관련된 강도치상의 미수라고 하는 건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문제죠. 뭐 그런 문제들 다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 배웠던 쟁점인데 따로 특별히 설명하고 쟁점은 없습니다. 이미 다 배웠던 쟁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쭉 훑어보길 바라겠습니다. 뭐 설문 2번도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오늘 수업은 요 강도체까지 하고 다음 보강 시간에 사기죄부터 계속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